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하고 있는 게 네. 이 10년 뒤에도 애플의 매출과 이익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애플보다는 분명히 싼 주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보다 한 20에서 30% 아래로 떨어지면 아하. 엔비디아를 삽니다. 저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애플보다는 밑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플보다는 네. 그 애플 말고도 오라클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라클 오라클도 아마 좀 계속 좋죠. 업데이트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라클 CEO의 인터뷰도 그렇고 엔비디아 젠슨왕도 그렇고요. 네.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뭐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있다 감안해서 봐라. 그러나 그렇죠. 이제 의미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오라클 CEO의 컨콜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있는지. 이번에 레리 앨리슨이 참 굉장히 길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럼요. 이제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룰 기업들이 전부 제가 주식을 산 회사들이네. 네, 네. 오라클도 제가 사실은 주주거든요. 네, 근데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3강이라고 부르죠.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예, 3등이 구글 이렇게 셋인데 언제나 이 셋이 한 60%는 기본 넘어요. 근데 지난 2년간 60%대에서 올해 초에 통계책을 보니까 67까지 올라갔어요. 얘네 셋이. 67까지 이게 7%가 더 올라간 거예요. 네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AI 서비스 영향이 되게 커요. AI 서비스 영향이 되게 커서 특히 이런 빅3들이 AI를 되게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4등 이하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온 애가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4위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레리 앨리슨 말은 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고 네네. 엔비디아하고의 관계가 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빅3가 지금 쓰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양이 제일 많죠. 그게 뭐 절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빅3의 특징은 자체 반도체를 다 만든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새로 이제 얘네들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미 구글은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들 거 하기 시작을 했었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든 엔비디아보다는 자기네 거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4등이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100% 엔비디아 쓰거든요. 그리고 자체 반도체를 만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우군이거든요. 그럼 오라클 점유율을 많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좋네요. 이 앞에 탑3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좀 커주면은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입장도 그렇죠. 쟤네들이야 뭐 AI 서비스 관련된 걸 오랫동안 해온 회사들이니까 탑3는 엄청 대단한 곳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오라클은 그 자체 반도체 만들고 자체 AI 역량을 엄청 많이 올려서 뭐 하고 이런 거를 할 여력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레거시 쪽은 되게 많았지만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서포트를 딱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엔비디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GPU 애저 서비스나 AI 서비스 관련된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자가 좀 적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시장의 신규 마켓 쉐어를 막 잡아먹으면서 엄청 빨리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라클이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빅3들 같은 경우에 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게 자체적으로 다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땅 골라야지 거기에 건축도 해야지 안에 뭐 집어넣어야지 이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다. 네, 이제는. 그렇죠. 예. 되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설적이죠. 그래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라클은 이미 그런 것들이 확보한 곳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니네 그 셋한테도 앞에 탑3한테도 가가지고 너네 AI 관련된 거 인프라 공급하는 거 지금 딸리잖아. 그거 우리한테도 좀 줘. 그래가지고 받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오라클이 굉장히 최근에 실적이 좋죠. 그렇군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웃지 못할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면 무슨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전문가이면 네네네. 그냥 바로 억대 연봉이 그냥 바로 간다고. 연봉이 네.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이쪽 전역에서 잘 난리가 다닌 것 났죠.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버지니아주에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뭐 이쪽이 많은데 최근에 특히 오하이오주 중부의 오하이오주 네. 쪽하고 그쪽이 이제 시카고나 이쪽을 이제 커버를 많이 할 거고 어허. 텍사스 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지을 때도 많아 얘네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오라클 CEO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 뭐 네.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규격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쫙 깔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뭐 통일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아마 이제 이 그 AI에서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가지고 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그 한번 그렇게 커다랗게 B2B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은 레리 앨리스가 촉이 있는 거죠. 감이 지금 단계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딱 그 감이 있어서 사실은 AI 자체를 가지고서 제일 최고로 했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베팅할 때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라클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 관련된 얘기도 그쵸, 좀 그쵸. 했었잖아요. 맞아요. 추론 시장이 굉장히 큰데 트레이닝 시장 관련된 쪽도 줄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좀 걸러들으라고 한 얘기가 트레이닝과 추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학습하고 나서 이제 추론을 시작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컴퓨팅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이 네네. 있었어서 그때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전반적으로 트레이닝에 굉장히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어요. 훈련 쪽에. 예, 그리고 추론 쪽에서는 경쟁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 추론 전용 칩들이나 더 가격도 싸고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효율적이라 그래야 되나? 효율적으로,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화가 돼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레리 앨리슨이 이제 답한 게 아니다. 트레이닝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마다 신규 트레이닝도 계속 늘어날 거고 서비스하면서 업데이트 트레이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닝 수요도 줄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걸러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전문 칩이나 서버 쪽 서비스 쪽보다는 엔비디아처럼 범용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관련된 쪽에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자기들 사업에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약간은 좀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트레이닝이 앞으로 서비스 종류가 많아지면 트레이닝 수요도 여전히 늘어날 걸로 생각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추론 수요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자면 추론 쪽이 훨씬 커지는 건 맞아요. 아하. 네, 그거는 잘못하면 그 레리 앨리슨 얘기를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이제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관계. 네네네. 너무 중요한 서로 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네. 진순왕도 최근에 이제 연설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줬던 그쵸. 주식이기도 하고 네.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고요. 엔비디아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1등을 하고 있으면 방심을 하거나 좀 원래 했었던 대로만 하고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에 따라잡히는 곳들한테 따라잡히거든요. 거의 그런 역사의 시나리오가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파운더가 지금까지 또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시대 변화를 읽고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는 B2B의 데이터 센터 쪽에 납품을 하는 쪽 회사라면은 고객님들하고 잘 지내서 열심히 잘 사가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고객님들이 자기하고 싸우게 생겼으니 아하. 그걸 이제 오라클 같은 데 쪽에 약간 밸런싱 맞추는 작업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서버린 AI 같은 것들 국가별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업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만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뭐 코어위브라든지 람다라든지 이미 뭐 조단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딱 옆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들 좀 키워줄게 해가지고 이게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쪽 거를 많이 깔게 되잖아요. 이 빅3 제외하고 딴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빅3가 자체 반도체를 하더라도
뒤에서 또 애플도 이제 자체로 하겠죠. 애플도 엔비디아 쓸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쟤네들이 이렇게 그 밀고 들어왔을 때 자기도 이제 탈출할 구멍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업이 좀 달라지는 거에 가까운 종류라 그렇게까지 카멜레온 같은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엔비디아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실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해도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계속 되겠냐 뭐 이런 고민도 되고 성장률도 뭐 꺾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건 떨어지겠죠 당연히. 꺾일 거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진도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켓의 어떤 그로스, 마켓 성장을 중심으로 보자면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0년 뒤에 최소한 10배는 될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낙관적인 데는 20배까지도 보고 있고 30배 리포트도 있고, 근데 보통 한 10배 정도 대충 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 엔비디아가 90%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조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9천억짜리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그럼 10조 원짜리 시장이 될 텐데 10년 뒤에 엔비디아 점유율이 얼마가 될까 했을 때 그래도 50%는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0%가 50%가 된 거니까 엄청 많이 깎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점적 지위도 사라진 거고. 그렇지만 그 10조 시장에 50%면 거죠. 그럼 5조니까 9천억에서 5조니까 9, 6, 54, 5배 이상 5.5배쯤은 되잖아요. 그러면 5.5배 이상 10년 동안 성장을 하는 회사를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다 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도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시장 그로스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실적을 봐가면서 그냥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옛날처럼 엔비디아를 너무 믿는다 그래야 되나? 그냥 무조건 갑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은 좀 그럴 것 같고 예, 이렇게 발표되는 실적 봐가면서 각도가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하고의 주가 보면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하고 있는 게 이게 10년 뒤에도 애플의 매출과 이익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애플보다는 분명히 싼 주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보다 한 20에서 30% 아래로 떨어지면 엔비디아를 삽니다. 저는 그렇게 엔비디아 사요. 최근에 떨어졌을 때 애플 75%까지 떨어졌었더라고요. 애플 시총의 80%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 그렇죠. 애플 80%보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이건 좀 애플이 3.5조 근처고요. 엔비디아가 2.8조 근처거든요. 딱 지금 올라와서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 한참 떨어졌을 때 2.5조 70 몇 프로, 70한 4%가까이 떨어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쯤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사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좋은, 저는 그렇게 좋은 이거 그냥 저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뭐 다른 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애플보다는 밑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플보다는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3.5조인데. 지금처럼 계속 그로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아마 박사님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애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제 사이즈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시가총액 다 더해보면 한 16조, 17조 정도 돼요. 이게 딱 중국의 GDP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25조, 26조고요. 근데 AI가 되면 이제 5년, 10년 후에 이 사이즈는 이것보다 2배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30조 뭐 넘어갈 거란 얘기죠.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국가랑 기업이랑 막 이런 사이즈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AI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그냥 요약하면 AI를 국가가 하는 게 맞아, 기업이 하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나오죠. 이게 전략적 자산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도 좀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확대가 되면 그게 좀 위협이죠.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갖는 게 맞냐 이거를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규제 막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 그게 좀 위협이긴 한데 주식 시장 자체 사이즈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더 이상 돈이 그 나라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런 거 더하기 이런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지니까 옛날로 생각하자면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현재 맞아요. 나오는 거 봐가지고. 맞아요. 물론 뭐 시가총액이랑 GDP랑 뭘 비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AI가 진짜 커지면 나중에 그런 고민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인상적인 글을 좀 남기시기도 했고, 네네. 네, 그래서 TSMC 이야기랑 비교해서 TSMC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하나? 이게 참 참 그게-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네네. 또 냉정하게 또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